엄마, 솔직히 좀 너무하잖아. 우리도 엄청 바빠.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 보고 다 때려치우고 애 보라는 거야. 어머니, 하나뿐인 손주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난 너희에게 해줄 만큼 해줬어. 이제는 너희가 부모로서 책임져야지. 나한테 너희 아들 떠넘기지 마.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67세 김씨 할머니와 그의 아들 윤영민, 며느리 박수진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손자 준호를 오랫동안 돌보아 왔지만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 덕분에 우리가 직장도 다닐 수 있었지만 그래서 엄마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잖아.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건데? 너희가 이렇게 준호를 맡기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게 참 놀랍다. 내가 준호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더 이상 너희 요구 들어줄 생각 없어. 준호는 니들 아이야. 너희가 책임져. 내가 언제까지 너희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를 돌보지 않겠다는 김씨 할머니의 결심에 대놓고 불만을 표하며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손자를 돌볼 수 없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으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죠. 과연 무엇이 김씨 할머니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김씨 할머니는 왜 더 이상 손자를 돌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김 씨에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으로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가 손자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자와 보내는 시간이 김 씨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손자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김 씨는 피곤함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는 점점 몸이 지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부부가 김 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저녁 김 씨는 주방에서 손자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김 씨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준호 보느라 고생했지? 고생은 무슨. 애 보다 보면 시간 금방 가. 그런데 너희 오늘은 좀 늦었네. 회사에서 야근 좀 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맞아. 나도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준호,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기는 건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지만 아들 부부의 고충을 잘 알기에 솔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오래 맡겨두기 미안하긴 해. 저도 저녁 늦게까지 맡기면 준호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래도 엄마가 봐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많이 힘들진 않지?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긴 하지. 그래도 하나뿐인 손자니까 내가 돌보는 거야. 그런데 가끔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힘든 점을 얘기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우리 생각만 했네. 미안해. 그런데 애가 아직 어려서.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를 사랑하지만 손자를 돌보는 일이 점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준호가 아직 어린 건 맞아. 그런데 나도 좀 쉬고 싶어. 너희끼리 어떻게 돌볼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들 부부는 김 씨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김 씨의 도움과 희생이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 씨의 말이 아들 부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일 아침 김 씨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손길이 묻은 밥상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기는 게 맞을까요? 준호가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도 돼. 하지만 나도 이젠 많이 힘들어. 준호를 사랑하지만 이 나이에 아이를 보는 게 쉽지 않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어린 준호를 남에게 맡기는 결단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준호가 많이 울지 않을까요? 다른 아이들도 그 시간엔 없을 텐데. 애들은 처음엔 다 힘들어해. 그렇지만 너희가 부모로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니? 나는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제는 나도 내 건강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며느리는 김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김 씨를 설득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아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준호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다. 하루 종일 준호를 보면 몸이 지치거든. 엄마,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조금만 더 봐줬으면 좋겠어. 알겠다. 하지만 나도 올해는 못 봐줄 것 같으니 잘 생각해봐. 아들은 김 씨의 말을 듣고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어린 손자가 안쓰러워 더 돌봐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지친 얼굴로 들어온 아들은 저녁도 먹기 전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응.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요즘 회사에서 보너스도 줄어들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 회사가 어렵다니 힘들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엄마, 이번 달부터는 용돈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보너스도 줄고 생활비가 더 들어서. 그 말에 김 씨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를 생각하며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에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지. 너희도 힘드니까. 아들은 김 씨의 말을 듣고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씨는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씁쓸한 마음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신의 희생을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들이 김 씨에게 보여주는 감사는 그저 형식적인 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여전히 손자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미안하다는 아들 부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자신의 몸이 지쳐가는 것을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 부부가 주는 용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고 그나마 장을 볼 돈이라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김 씨는 전통시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손자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김 씨에게 점차 버거워지고 있었지만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김 씨가 일하는 곳은 시장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상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 씨는 상인들의 배려로 손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는 간단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김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시장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짐을 옮기려 했지만 몸이 더 지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발목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여기 앉으세요. 발목을 심하게 삐끗하신 것 같아요. 김 씨는 통증을 느끼며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삐끗한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김 씨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 씨를 부축해 손자와 함께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음속으로 병원비 걱정이 앞섰지만 발목이 아파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발목 인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진단하며 최소 4주간 쉬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님, 발목 상태가 좋지 않네요.
지금 쉬어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4주 동안 무리하지 말고 쉬셔야 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자를 어떻게 돌볼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병원을 나서며 김 씨는 다시 전통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뼈에는 이상 없지만 4주는 쉬어야 한다네요. 그럼 손자는 누가 돌봐요? 많이 아프실 텐데.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김 씨는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준호는 잘 있었어? 김 씨는 망설이다가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오늘 시장에서 발목을 다쳤어. 병원에서는 4주 동안 쉬어야 한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물었습니다. 발목을 다쳤다고? 그러면 준호는 어떻게 해? 엄마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김 씨는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당연한 듯 여겨지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구나.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다친 상태로는 준호를 돌볼 수가 없어. 어린이집에는 당장 보내기 어려운데. 엄마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봐주면 안 될까? 김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너희가 힘든 건 잘 알지만 나도 한계야. 준호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너희가 준호를 돌볼 방법을 찾아.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생각 좀 해볼게.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발목 다치셨다면서요. 괜찮아. 병원에서도 큰 문제는 아니라더구나. 하지만 4주는 쉬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야. 아들은 손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직 이르고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주면 좋겠는데. 김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더 봐줄 수 없다고 말했잖아. 너희가 부모면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지. 나도 몸이 많이 지쳤어. 죄송해요. 하지만 준호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아직 마음에 걸려서요. 나도 준호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성치 않아. 어린이집에 보내든 일을 그만두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알겠어.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볼게. 그날 밤 김 씨는 발목 통증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지는 마음을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전히 자신에게 기대는 모습이 마음을 더 피곤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김 씨를 상인들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발목은 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을 텐데.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손자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다친 몸으로 계속 돌보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아들네한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는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김 씨는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지친 지금 더 이상 손자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랑으로 손자를 돌보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는 결심이 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식탁에 앉혀두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진 건 아니지? 며느리도 긴장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발목이 아프신가요? 병원에서 쉬라고 하셨는데 무리하신 건 아니죠?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준호를 돌볼 수 없을 것 같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발목도 그렇고 전처럼 버티기가 힘들어졌어.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준호는 어떻게 해? 아직 어린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불안하고 엄마 아니면 우리가 돌보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도 어머니가 힘든 건 알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준호가 힘들어할까봐 걱정돼요. 김 씨는 그들의 말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이제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몸을 챙겨야겠다. 너희가 부모로서 준호를 돌볼 방법을 찾아. 나한테만 의지하면 안 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 씨는 아들의 걱정하는 표정을 보며 그동안 참아왔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 내일부터 준호 너희 집으로 데려가. 아들의 얼굴엔 당혹스러운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 씨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잘 해낼 거야. 부모니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 곁에 있을 수는 없으니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방법을 찾아볼게. 김 씨는 아들이 어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자녀를 키우며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용돈도 이제 필요 없으니 너희가 준호를 위해 어떻게 할지만 생각해.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김 씨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힘들어할 것을 알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몸이 지쳐버렸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아들 부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말했잖니? 오늘부터는 준호를 더 돌볼 수 없으니까 너희가 데려가야 해. 아들은 짧은 침묵 후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알겠어. 금방 갈게. 그날 오후 김 씨는 집안에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자가 없는 집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부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며칠 전 결심한 대로 손자를 돌보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손자를 맡길 수 없게 되면서 그들의 일상은 눈에 띄게 바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하면서 집안일과 아이 돌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느 아침 며느리는 서둘러 손자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빠듯해지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빨리 나가야 해. 준호 어린이집 차량 놓치겠어. 아들은 주방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짐을 챙겼습니다. 알아. 나가려고 해. 그런데 오늘도 내가 준호 못 데려다줘. 회사에서 회의가 일찍 있거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거실을 돌아다니며 아이의 옷과 가방을 챙겼습니다. 회의? 그럼 내가 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야? 나도 오늘 중요한 발표 있는데 왜 자꾸 나만 데려다 줘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회의가 일찍 잡힌 걸 어떡해? 며느리는 멍하니 준호의 신발을 신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진짜. 어머니께 다시 부탁드리면 안 될까? 준호도 매일 어린이집에서 울잖아. 마음이 너무 아파. 아들은 잠시 멈칫하며 아내를 바라봤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며느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준호도 힘들어하고 나도 지쳐가는 것 같아. 아들은 한숨을 쉬며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준호도 곧 적응할 거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방법이 없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한편 김 씨는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돌보지 않으니 일이 수월하였고 오랜만에 여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이제 좀 편해지신 거죠?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좀 살 것 같네요. 손자를 돌보지 않으니까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요. 잘하셨어요.
손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계속 힘들어 보였어요. 김 씨는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한편으론 아들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도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지요.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이렇게 쉬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무리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나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손자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기로. 이제는 김 씨의 삶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는 그날도 어린이집에서 많이 울었고 그 모습이 아들의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피곤한 얼굴로 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좀 어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울었어. 선생님은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어머니께 다시 부탁드리기도 그렇고.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힘들어도 이건 우리 몫이야. 준호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발목을 다친 이후 물리치료가 김 씨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 시간이 김 씨에게 필요한 시간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의 몸을 돌보는 시간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실로 들어가자 담당 물리치료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발목이 좀 괜찮으신가요? 김 씨는 천천히 다리를 움직여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걸으면 조금씩 아파요. 치료사는 김 씨의 발목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무리하지 않으셔야 해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김 씨는 치료사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예전에는 손자를 돌보느라 병원 다닐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이 물리치료가 김 씨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자 몸이 이완되며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김 씨는 발목이 여전히 아프긴 했지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전통시장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 씨, 병원 다니느라 고생이 많지? 좀 나아졌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 하지만 아직 오래 걷지는 못하겠어. 상인들은 김 씨가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도 김 씨가 오래오래 시장에 와줘야 좋지. 김 씨는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잠시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소소한 대화 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손자만 돌보다 보니 시간이 없었는데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아. 김 씨는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손자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부재로 인해 더욱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손자를 돌보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일들이 그들 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일에 치이고 집에 와서 또 시작이네. 정말 지쳐. 아들은 식탁에 신경질적으로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준호가 어린이집에 아직 적응을 못해서 매일 울고불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며느리도 피곤해서 짜증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해. 어머니한테 다시 맡겨야겠어. 아들은 인상을 구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장 어머니한테 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도와주지 않는 김 씨에게 화가 났습니다. 계속되는 힘겨운 현실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김 씨에게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늦은 저녁 김 씨는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자가 할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 재롱을 부렸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몸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손자를 돌보느라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김 씨는 살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피곤함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자를 다시 김 씨에게 맡길 생각으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씨는 문을 열고 그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준호까지 데리고. 아들은 대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힘들어 죽겠어. 준호가 계속 울고 어린이집도 가기 싫다고 보채니까 도저히 우리 둘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냥 엄마가 다시 봐주면 안 돼? 며느리도 맞장구를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대체 왜 갑자기 돌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가 직장 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김 씨는 두 사람의 뻔뻔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몇 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불편함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힘든 건 알겠지만 나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몸이 너무 힘들다고. 아들은 김 씨의 말을 듣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투덜댔습니다. 솔직히 엄마, 할 일도 없잖아. 집에만 계시는데 준호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가 준호를 봐줘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돈 벌어올 수 있지. 며느리도 아들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도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준호랑 같이 있으면 오히려 덜 외로우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어머니도 용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들의 말은 마치 김 씨가 당연히 손자를 돌봐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기적인 요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 내가 너희 아들 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니? 내가 이제 몸도 아프고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고 했어, 안 했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좀 너무하잖아. 우리도 엄청 바빠.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 보고 다 때려치우고 애보라는 거야. 며느리는 말끝에 비꼬는 듯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뿐인 손주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김 씨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더 이상 이기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난 너희에게 해줄 만큼 해줬어. 이제는 너희가 부모로서 책임져야지. 나한테 너희 아들 떠넘기지 마. 아들은 김 씨의 단호한 태도에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 덕분에 우리가 직장도 다닐 수 있었지만 그래서 엄마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잖아.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건데? 김 씨는 아들의 뻔뻔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두 사람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준호를 맡기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게 참 놀랍다. 내가 준호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더 이상 너희 요구 들어줄 생각 없어. 준호는 니들 아이야. 너희가 책임져. 내가 언제까지 너희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완전히 드러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문 앞까지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준호를 더 이상 돌볼 수 없어. 너희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 나한테 더는 기대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김 씨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김 씨의 냉담한 태도에 문을 나섰습니다. 며칠이 지난 아침 김 씨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발목 통증에서 해방된 이후 매일같이 아침 일찍 산책을 다녀왔지만 오늘은 차분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다고 다시 찾아왔을 때 손자를 돌보지 않겠다고 한 결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김 씨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준호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자주 다투고 위기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도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집에서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했다는 소식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준호가 어린이집에서 많이 웃었다고 하더라. 이제 적응한 것 같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아들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준호가 매일 울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괜찮아지는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게 너무 마음 아팠어. 하지만 이제 준호도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 아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발목 부상이 다 나았고 산책을 하러 나섰습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손자 없이 보내는 시간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자가 잘 자라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몸은 괜찮아?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산책도 하고 시장에도 자주 가. 이제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 아들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우리도 이제 준호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네. 준호가 잘 적응했다니 기쁘다. 이제 너희도 잘해 나가겠지. 아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의지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고마웠어. 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너희 삶을 꾸려가면 돼.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되찾으며 더 이상 손자를 돌보지 않아도 가족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며 김 씨도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오늘도 혼자서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발목 부상이 완전히 나은 이후 김 씨는 더 자주 걸으며 몸과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책을 펼쳤습니다. 한때는 손자 돌보느라 바빠서 책을 읽을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차분히 앉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책 속에 빠져들다가도 문득 손자가 떠올랐습니다. 손자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김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손자가 잘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 씨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손자를 돌보던 시절의 바쁜 일상은 이제 지나갔지만 그 시절 속에서 얻은 삶의 지혜는 여전히 김 씨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손자 돌봄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지금 김 씨는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평온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 부부와 손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갈 것이며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결국 김 씨 할머니는 자신의 결심을 끝까지 지키며 아들 부부에게 스스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김씨 할머니의 결정은 그저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라 그동안의 희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김씨 할머니의 결단과 아들 부부의 반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